네, 거기 245조 나와 있을 거예요. 부동산 무슨 시효? 취득 시효. 네, 그래서 245조는 부동산 취득 시효인데 거기 그 조문 자체만 먼저 분석하면 자, 부동산 자, 시작된 단어가 뭐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무슨 기간? 취득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을 갖다가 뭐로 고친다? 기간 고치는 뭐다? 그게 시효예요. 취득 뭐다? 시효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시효요? 네. 그럼 거기 이제 245조 항이 두 개가 있죠. 1항이 있습니다. 2항이 있습니다. 자, 1항은 시작되는 단어가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네, 20년간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네, 그러면 여기 갑이 등기부상 무슨 자다? 소유자입니다. 근데 자, 을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을이 들어와서 허락을 맡았을까? 허락 안 맡았을까? 허락 관계없이 그냥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합니다. 최초의 점유는 보통 뭐부터 시작할까요? 보통은 이제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뭐 심는다? 뭐 호박, 그다음 뭐예요? 예? 옥수수, 가지 막 이런 거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무단 경작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근데 이제 무단 경작하면서 가끔 뒤를 훌끗훌끗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왜 쳐다볼까? 혹시 땅 주인 올까 안 올까 뭐야? 잠깐 뒤를 휙휙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점유하다가 만약에 이제 20년이 되게 되면 몇 년 되게 되면? 그럼 갑이 여기 등기부상 그냥 무슨 자일 뿐이지 본권 대표 소유자지 현장에 한 번도 뭐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몇 년이 흐르면 네, 20년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되게 되면 뭐가 되면 20년 되게 되면 을은 그 토지에다가 뭐에다가 토지에다가 편말을 붙여 놓습니다. 245조 1항을 적어 놓습니다. 편말에다 뭐 붙인다고요? 이제 뒤를 힐끗힐끗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아니 안 쳐다볼 이유가 없어. 몇 년 됐으니까 당당히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오나.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이 오게 되면 을은 245조 1항을 읽어줍니다.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 뭐 했다? 점유했기 때문에 뭐 해달라? 그럼 이제 20년 됐으니까 이제 을은 갑한테 245조 1항에 따라서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달라고? 내가 이제 등기에 되니까 에? 등기 협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명칭이 뭐다? 등기 뭐예요? 청구권을 던진다 그 얘기예요. 자, 갑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을한테 야단을 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현장 가서 내 토지 왜 점유하니 해가지고 뭐야? 내놔 치워 하지마. 그게 뭐죠? 내놔 치워 하지마가 뭐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반환. 그래 뭐야? 방해 제거. 이런 권리를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이 야단을 고친 말이 중단시킨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갑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십니까?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청구권을 던지게 되면 갑이 그동안 고생했어. 에? 등기해줄게 이렇게 순수히 나갈까? 반응이 없을까?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줄 리가 없지. 아시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이 뭐가 없으면 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할 수 없죠. 그런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제기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은 결국 갑은 을한테 이행하라. 뭐하라? 그래서 무슨 판결을 받아요? 네, 법원에서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판결 받으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 20년 됐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판결 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언제? 네, 가서 뭐 했을 때? 실제로 가서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245조 1항에 따라서 뭐 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럼 이제 그 조문 245조 1항이 100% 시험 문제 나온다. 99.99%도 아니에요. 몇 프로? 100% 나옵니다. 아시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제 뭐 가지고 다투겠어요? 그 조문 안에 무슨 의사가 들어가 있고 소유의 의사도 들어가 있고 뭐다? 평언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다. 공연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취득서가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의리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유 의사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그러면 과연 소유 의사, 평온, 공연 가지고 둘이 싸우겠죠. 이쪽은 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을은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르게 주장할 때는 입증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요? 네, 그럼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할까 안 할까? 그죠? 하겠죠?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이제부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점유로 가서 일단 볼게요. 어디로 간다? 네, 기본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88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188페이지 가시면, 기본서 188쪽 가시면, 여기 197조가 나옵니다. 점유에 뭐가 나오죠? 태양. 점유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뭐 한다? 네, 그럼 몇 조에 따라서 197조 1항에 따라서 자, 197조 1항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는 자는 자, 무슨 의사가 나갈게요. 소유 의사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네? 추정된다라고 돼 있죠. 또 뭐도? 선의도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 다음 뭐죠? 네, 평온도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공연도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럼 여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응?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면 추정되면 좋은 거예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받습니다. 뭐 받는다? 입증 면제 받으면서 여기다가 보호막을 치시면 돼요. 뭘 친다? 자, 뭘 친다고 그랬어요? 보호막을 칩니다. 보호막 들어간 사람은 입증할 면제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연습해 두세요. 문 밖 그대가 입증한다. 누구요? 아니라고 떠드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문 밖에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조문에 거기 무가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무가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요렇게 연습해 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 네? 무가실은 뭐 되지 않는다?
주장되지 않습니다. 197조 1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점유 태양 모습 중에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무슨 과실이요? 연습하세요.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문박그대. 그럼 여기서 지금 갑, 을 있으면 을은 무슨 자예요? 점유자죠? 그죠? 그럼 추정됩니까? 추정 안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므로 추정되니까 누가 보호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보호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문박그대 갑이 아니라는 사실은 뭐 해야 된다?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5조 1항은 몇 조하고 일단 또 연관돼 있어요? 197조 1항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 얘기죠. 혹시 이 갑이 을한테 불쌍해서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야. 그러니까 빈 토지 있으니까 동생 보러 여기 가서 뭐 하라? 뭐 경작해라.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을이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을이 사망하고 을토 상속인 자식이 나타나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상속이 계속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받아서. 그러면 여기서 갑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망하고 갑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을투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몇 조 보고서 245조 1항 보고서 그러면 몇 년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효 가능하지? 이래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갑투한테 가가지고 여차차해서 몇 년 점유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추정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투가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갑투가 뭐 옛날에 이분한테 뭐야? 공짜로 뭐 했다? 빌려줬다. 그래서 집안 온 구석을 뒤지다 보니까 거기 나와. 을이 뭐 했다는 거? 공짜로 빌려준다는 뭐가 나와요? 예? 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무슨 의사가 없는 거다. 이쪽은 모른다. 나는 소유사 있었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소유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마음속으로 소유사가 있다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무슨 대차가 있었다면 사용대차. 있었다는 얘기는 나한테 나중에 돌려줄 의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거기 188페이지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있죠. 자주가 소유 의사가 있는 점이고 타주가 소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밑으로 쭉 가시면은 3번의 기억 있죠. 무슨 기준? 판단 기준. 점유자 내심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즉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 원인의 권일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서 외형적 객관적 성질에서 뭐한다? 결정된다. 그럼 판단 기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점유 개시 당시죠. 그러면 사용 대차해가지고 빌려 썼을 때는 처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상속인 을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내가 뭐 받았다? 내가 뭐 받았다? 상속받으면 이 아버지는 뭐였지만 좋다. 객관적으로 뭐였지만 타줬지만 나는 뭐 받아서? 난 무슨 의사가 있었다? 자주점이었다. 또 요 따위로 얘기할까 안 할까? 아니 토지를 갖고 오려면 자꾸 자기 유형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 네? 이렇게 뭐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버지 건 더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아버지 점유는 뭐 하지 않고 내 것만 몇 년 점유했다. 상속받아서 무슨 의사를 가지고 수의사가 점유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 같은 판사가 뭐라 그럴까? 네? 판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속이 있게 되면 상속은 뭐다? 이코르로 본다. 뭐로 본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친이 타주일 때 상속인이 자기 상속받은 시점부터 자주점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뭐라면 타주면.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야. 상속이 나면 무조건 뭐다? 이코로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초의 점유가 무슨 점이면 타주면 상속받은 자도 무슨 점이다? 자주점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간 가지고 20년 가지고 그 안에 조문 가지고 따졌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자주, 타주는 어떻게 결정한다?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객관적으로 결정하죠. 그럼 거기 자주, 타주, 구별 실익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네? 수의사가 있다, 없다, 구별한 실익이 첫 번째가 무슨 시효예요? 취득시효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반드시 뭐 한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 취득시효 관련돼서도 알고 있으셔야지 뭐 한다? 토지 거래할 때 뭐 한다?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효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점유 취득시효 가지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혹시 임차인 누구요? 몇 년 점유해도 20년 점유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속에 무슨 의사가 있었다? 인정 안 해줘. 최초 출발이 무슨 대차면 아니 임대차나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게 무슨 대차고 사용대차고 대가 주고 빌려 쓰는 게 무슨 대차? 임대차. 혹시 여러분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해놓고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 관계를 해서 가지고 해외 나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이 인테리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자기 뭐예요? 네? 자식들한테 와서 1년 동안 와서 살아라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건 무슨 대차한 거야? 사용대차. 계약서 쓸까 안 쓸까? 안 써. 그냥 와서 살아. 그래서 계약은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약정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 할 때는 계약서 써 안 써? 왜 쓸까? 아니 임대차도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왜 계약서 쓰단 말이야?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딴 말 하잖아. 뭐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록 같은 걸 뭐 한다? 자주 뭐 이렇게 뭐요?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어느 순간 갑자기 소송 걸렸을 때는 뭐예요? 자기 옛날 썼던 그 기록 가지고 이렇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입증 못하면 지는 거야. 뭐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있는 거야. 계약서 쓰는 이유는 나중에 뭐예요? 서로 분쟁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법원 갔을 때는 뭐 한다? 굉장히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근거를 뭐 한다? 중개업자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이게? 근거를 항상 뭐 할 것? 남겨놓으셔야지 나중에 법적 문제에서 뭐 한다? 책임에서 뭐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에서 197조 1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볼게요. 192페이지 가보세요. 네, 199조가 있어요. 점유 뭐가 나오죠? 네, 점유 승계, 점유 더하기입니다. 뭐다? 네,
1항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뭐하거나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뭐예요? 아울러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을이 20년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혹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을이 한 15년 점유하고요. 네? 을이 병한테 팔아서 병이 만약에 6년을 점유했다면 뭐 했다면 병 자신의 점유는 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이 안 됐잖아요. 그 20년 되려면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점유 6년에다가 누구 거? 이 앞에 거 더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아니 앞에 거 더하니까 몇 년? 21년을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몇 조에 따라서? 199조 1항에 따라서. 그걸 제목을 뭐라 한다? 네, 199조 1항에 따라서 점유 뭐다 이런 걸 점유 더하기를 인정한다. 그 얘기 아시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람 점유 더하기 내 거 점유해서 몇 년? 20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항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뭐한다? 승계합니다. 아시습니까? 네. 그래서 점유 더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현재 점유자 기간이 반드시 몇 년일 필요는 없다? 20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사람 점유 더하기 뭐다? 내 점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 사람 점유가 몇 년이고 네? 뭐 2년이었고 이 사람 점유가 만약에 22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을 거 안 하고 내 것만 주장할 수 있잖아. 나 몇 년 했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샀을 때는 병은 앞 사람 거 더하지 않고 누구 것만 내 것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측 가면 상속 들어갑니다. 뭐 된다? 193쪽에 상속 나옵니까? 그래서 2번 왼쪽에다 포괄 승계라고 적으세요. 무슨 승계요? 포괄 승계일 때는 상속인이 선친 점유는 주장하지 않고 네? 자신 점유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습니까? 그래서 상속 그 자체는 점유 변경 새로운 뭐가 될 수 없다? 권한이 될 수 없다. 점유의 분리, 병합, 상속 경우 적용 여부 상속에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뭐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 선친 점유가 무슨 점이면 타주 점이면 상속인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가락 펴보세요. 같다. 뭐다? 선친이 타주면 상속인도 뭐다? 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92페이지에 있는 그 1번은 특별 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페이지 있죠? 1번 있어요? 맨 밑에? 점유 분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병합할 수 있는 건 무슨 승계일 때? 특별 승계일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승계일 때는 내 것만 주장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지만 무슨 승계가 나오면 포괄 승계라면 아주 쉬워. 그냥 이코로야. 돌아가신 분 지와 똑같이 뭐 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조를 통해서요? 245조 1항을 통해서 지금 조문 2개가 걸려있죠? 뭐? 점유의 태양하고 뭐예요? 점유의 뭐다? 승계.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대 아닌 점유권이 서로 뭐가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시효에 관한 얘기예요?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완성시입니까? 판결, 이행 판결 확정시입니까? 등기시입니까? 등기. 그러면 이 245조 1항 제목이 무슨 시효죠? 제목이 점유 취득 시효죠? 무슨 시효? 그러면 이 점유 취득 시효랑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을까? 응? 네. 미등기 매수인 기억나세요? 네? 등기 안 한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다.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자, 정상 코스 다시 무슨 계약 가지고? 매매 계약 가지고 다시 등기 청구권 던져서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근데 매매 계약 서류가 만약에 입증 서류가 없으면 경작, 점유했죠. 몇 년? 20년. 그럼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가 됐으니까 뭐다? 등기해달라. 그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한다? 등기. 그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매매를 통해서 등기 청구권 던져서 등기할 때는 왜? 그 매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매매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전받는 거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야? 그건 이전적 승계, 승계 취득이야. 무슨 취득? 근데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등기 청구권 던져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취득 시효 가지고 소유권 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무슨 규정? 그리고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취득해요? 등기. 그럼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이야. 매매 계약에 등청 던져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은 이어받는 무슨 취득이고? 승계 취득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등청 던져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 그래서 이쪽은 법률 행위로 인한 승계 취득이고 이쪽은 뭐예요? 법률 규정한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 자꾸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는 거예요. 조삼모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포장된 말이 자꾸 뭐예요? 자꾸 스텝이 꺾여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뭐에 집착하세요? 제목. 그럼 나중에 내용이 채워져. 왜 채워질까? 왜 채워질까? 제목이 있으면 계속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 들으면 아 그게 여기 있는 거지 저기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뭐가 돼? 내용이 들어가면 내용이 머릿속에 인공지능보다 사람의 뇌가 낫잖아. 그럼 들어가서 알아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 정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 제목이 없으면 계속 해도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민법에서 헤매고 있으면 다른 법은 오죽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민법이 1차 과목에 있어? 2차 과목도 아니고 몇 차 과목이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민법 기초가 뭐하면 튼튼하면 2차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뭐한다? 훨씬 잘 찍혀. 민법이 잘 찍히면 2차 과목도 잘 찍는 거예요. 왜? 유추해서 찍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할 때는 뭘 기억한다? 미등기 매수인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하는 거?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 점유 취득 시효 등청 가지고 뭐 하는 거?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는 5번 제목이 뭐죠? 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을이 지금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뭐 하다가 자, 갑이 있었는데 갑이 혹시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혹시 갑이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갑 등기돼 있고 병 등기돼 있죠. 근데 자, 취득시효가 뭐가 됐어요? 여기 완성됐어요.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네, 갑이 을한테 뭐 한 적 없고 야단친 적 없고 누구도 병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야단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 병한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문제 있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쪽에서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판결 받아서 뭐 하면 돼요? 등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5번 보시면 완성 전 뭐가 있었다? 소유자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 특징 5번 몇 번? 5번 왼쪽에다 네, 전 소유자 뭐 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현 소유자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현재 소유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편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혹시 바뀌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상태죠. 상태죠? 근데 등기청구만 있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아직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면 완성된 후에 뭐가 된 후? 이 정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팔았다고?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도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채권은 서열이 없죠. 그래서 완성된 후 누가 먼저 등기하게 되면 내가 등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쪽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취득시효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완성 후 뭐가 변동이 생겼어요? 소유자 변동이 있죠? 그럼 간단하네. 누구는? 아니, 현 소유자는 뭘 했고 등기했고 누구는? 아니, 점유자는 뭐 하지 않았어?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공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 공격할 수 없겠지.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 전 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책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가끔 걱정되기도 합니다. 페이지 246쪽 가보세요. 네, 거기 표 있어요, 없어요? 자, 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다. 표 보입니까? 그러면 갑, 전 소유자, 매매, 소유자 변동 병 있죠? 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됐죠? 시효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전 소유자 갑, 야단친 적 없고 병도 야단친 적이 없죠? 그럼 병한테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측표 보세요.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 변경이 있죠? 그러면 소유자 갑이 있고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이유는 갑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죠? 현재 상태에서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지? 그럼 병은 뭐 했고? 을은 등기 못했잖아. 그럼 누가 임자예요, 그러면? 먼저 등기한 자가 임자 아닙니까? 따라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뭐예요? 없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뭐 되기 전에 완성 전.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순차로 내려와서 전 소유자 변동 있으면 취득서를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후 먼저 등기한테는 취득서를 뭐 할 수 없다는 거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다가 회자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뭐 한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완성 전 주인 바뀌었다. 그러면 전 주인도 중단 안 시키고 현재도 중단 안 시켰지. 그 완성된 사람은 등기청구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주장할 수 있는데 거꾸로 제3자가 먼저 뭐하고? 등기 못했으니까 취득시효는 뭐 할 수 없다? 이렇게도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억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순차, 전 있고 뭐다? 후회 없다. 지금 공부하는 거 후회되세요? 늦었어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죠? 예?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학과니까 11회 때부터 공부를 하셨대. 11회 때부터. 11회 때부터. 근데 그분은 본격적으로 하고 다닌 건 올해가 처음이래. 그는 공부 어떻게 한 거예요? 혼자 하다가 그냥 접수해놓고 시험 봤다가 또 몇 회 또 쉬었다가 또 한 2, 3일 쉬었다가 또 생각나서 또 뭐 했다가 접수했다가 시험 봤다가 안 되고 뭐 이러다가 뭐야? 올해는 꼭 공부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다? 요즘 오후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혼자 하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올해 처음 했다고 할 텐데 그분은 뭐야? 자기 옛날 얘기 쭉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차 뭐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는 혹시 시험 보다가 중간에 때려치우고 도망가잖아요. 가버리잖아요. 근데 언젠가 또 생각이 나. 그 다시 뭐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방에 붙으세요. 순차 뭐 있고 전 있고 뭐 없다? 후회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등기가 돼 있고 을이 뭐 한다? 점유를 해. 자, 1980년에 점유를 해. 뭐 한다고? 자, 갑이 1900 몇 년도? 85년도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뭐 했다? 등기하면 이 사람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 중단돼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등기하면 취득시효 중단이 일어납니까? 계속 진행합니까? 계속 진행하지. 아니, 등기는 지가 그냥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한 거지. 현장 가서 뭐 하지 않았다. 야단친 적이 없잖아. 세금 냈어요? 중단입니까? 그건 지가 세금 낸 거지. 중단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에도 취득세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이 뭡니까? 20년 됐어요. 자, 몇 년입니까? 몇 년도? 2000년도에 뭐가 됐다?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럼 을은 뭐가 발생합니까? 등기 요구하는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네,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요.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아시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고서 계속 뭐 한다 지금 공부했던 걸 붙이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등기청구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증까지 마쳤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현재 토지 가격이 300억이야. 억울하죠? 뺏기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근데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병. 그래서 누구한테 팔아요 빨리. 저한테 판단 말이야. 뭐 했다고? 매매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 20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에 팔았다? 자, 정이 등기했습니다. 뭐 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뭐 하지 않았으니? 자, 병한테는 취득서를 뭐 할 수 있었는데? 주장할 수 있었는데, 어라? 그죠? 주장할 수 있었는데, 얘한테는 취득서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이걸 뭐라 한다? 순차라고 해요. 뭐라 한다? 순차 완성 전 주장할 수 있고 순차 후에 없죠. 그죠? 근데 특징 입증까지 마쳤는데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질문할게요. 그러면 정이 먼저 뭐 하면? 자, 을의 등기 청구권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계속 질문 들어가. 얘가 먼저 뭐 했다? 등기했다. 이 등청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뭐가 기억나요? 등기청구권 문제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뭐 한다? 살린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짜고서 했더라. 무슨 매매? 가장매매. 무슨 매매?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자, 총칙 10가지 들이대보세요. 총칙 10가지가 뭐였더라? 약정,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목적, 화가, 적타, 통정허위 표시는 1, 2, 3, 4 중에서 자, 질문할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다. 맞습니까? 네? 통정은 서로 뭐 했어? 짜고 했으니까 이건 유효할 필요가 없어. 이건 무조건 뭐야? 무효. 단독 허위 표시는 왔다 갔다 하지. 짜고 한 게 아니고 혼자 한 경우는 원칙 유효 갔다가 알 깔 때 2번. 알았다 또는 이때 무효 아니야. 통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효죠, 무효.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위 말소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직접 하면 안 돼. 뭐 한다? 대위 말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매매 여기? 갖다가 아무나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매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예요? 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튀는 병을 잡았어. 현재 돈 얼마 갖고 있어? 200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는다. 네,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받는다. 여러분들의 선택 찍기를 봅니다.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또 물어보면 자꾸 뒤 물어넣지 말고 자기 견해 주장하세요. 그냥 찍어 그냥 빨리 그러면. 예? 정답은 뭐요? B. A가 아닙니다. 왜? 을하고 병하고 뭐 한 적이 없어. 계약한 적이 없죠. 체불은 언제 쓰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조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563조 무슨 계약해서 매매 계약해서 약정 능하고 단통 착사가 아니고 화가 적타가 아닐 때 뭐다? 화가 적타 유효지 유효. 그럼 계약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 뭐 하는 거야? 양성 기작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체불 이 중간에
체불 들어갔어. 이진지 입을 선택한 다음에 법정해제 원상회복 생애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둘이 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어 써야 돼? 그거 쓰는 거예요.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아닐 때 보통 쓰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끼치면 뭐다?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무슨 행위? 거꾸로 얘가 등기 못하고 얘가 먼저 등기했어. 그럼 누가 소유죄? 그러면 정은 병한테. 왜? 둘이 뭐 했으니까?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이 현재 등기돼 있고, 자, 누가 소유자예요? 정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해도 너무한다. 시험 문제 정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튀어났습니다. 무슨 가담이요? 그러면 이 매매는 무효죠? 이거 이중매매 아니에요? 취득시효 적극 가담. 뭐다? 무효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가담 나오면? 그러면 이 무효는 10가지 있죠?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타 어디일까? 네? 이건 타당성 무효죠. 불법 원인급여가 됩니다.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자, 그러면 정이 알고 샀어요? 악입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응? 유효. 무슨 가담 나오기 전까지? 네, 정이 알을 깠어요. 알 깐 게 뭐지? 알았다. 알 수 있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죠? 알 까는 건 어디서 먹어요? 능능, 단통, 작사, 화까지 어디서 먹어요? 단독 헐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적극 가담 타당성은 타당성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 쓰는 거예요? 알 까는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뭐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지. 그럼 직접 아니고 다시도 뭐 한다? 대위. 짰어도 역시 대위. 뭐 했다? 짰으면 당연히 뭐죠? 무효니까 대위. 적극 가담 무효죠. 근데 이건 무효는 어디 무효고? 타당성, 목적의 무효고 아까 가장 매매는 의사표시 무효 아니에요. 됐죠? 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면 뭐다? 유일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정이 등기해놓고 나서 다시 자 2001년도에 등기를 해놓고 얘도 을한테 야단을 안 칩니다. 뭐 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다시 또 몇 년 지나면? 그럼 2000 몇 년? 21년인가요? 네, 2000 몇 년이면 21년이면 다시 취득시효가 뭐가 돼서 다시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그래. 이게 무슨 시효고? 이게 무슨 시효? 계속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말을 붙여나가면서 여러분들 계속 뭐 한다? 여기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된다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융합돼 가지고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고 뭐다? 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프린트물 가세요. 1페이지. 자, 무슨 시효? 점유취득시효.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등기 취득시효보다는 뭐? 점유취득시효. 여기다가 꼭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세요? 네, 등기 취득시효는 점유 승계란 말 있죠? 네, 간단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점유 더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점유 더하기 있듯이 등기 더하기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유 승계는 거기다가 이 조문을 쓰세요. 199조. 몇 조요? 몇 번에다가? 7번에다가 뭐다? 199조. 자, 그 다음에 8번은 위에다가 판례라고 적으면 돼. 뭐다? 점유 더하기도 인정하듯이 뭐도 인정한다? 등기 더하기도 뭐한다? 인정합니다. 프린트물에 뭐 있어요? 거기
7번이 무슨 승계고? 점유 승계고 8번이 뭐예요? 등기 승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인정하고 점유 더하기도 인정하고 뭐다? 등기 더하기도 인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무단식재 있고 뭐가 있어요? 무단경작, 무단신축이 있죠. 자, 최초의 것만 무단식재만. 네, 그럼 여기 9번 있죠. 9번에다가는 부합 몇 번이죠? 부합 동그라미. 자, 10번 무단경작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11번 무단신축도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내 토지 등기인데 누가 들어와서 점유하죠. 그럼 보통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제 경작하다가 이제 거기다 뭐 지어놓고 또 집 지어놓고 또 거기다 뭐 나무까지 심죠. 그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뭐부터? 무단식재. 네? 그 다음 뭐다? 무단경작. 그 다음 뭐예요? 무단신축. 그러면 최초의 것만 부합합니다. 그럼 부합하면 누구 걸까요? 심은자일 걸까요? 토지 소유자일 걸까요? 네? 토지 소유자일 거예요. 자, 부합하지 않았죠? 토지 소유자일까요? 경작자일까요? 자, 무단신축 부합하지 않죠? 토지 소유자일 걸까요? 신축자일까요? 신축자. 그래서 여기 특히 무단신축만 박스하세요. 무슨 신축? 전체 박스하세요. 자, 그래놓고 오른쪽에다가 어디다가? 오른쪽에다가 네,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퇴거. 근데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단 신축자한테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으므로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에서 건물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물러나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뭐하라? 철거 요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철거가 되면서 내쫓는 거지. 그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갑토지에 무단으로 모여놓으면 신축해 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통 내쫓아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끔 잘 안 되니까 사람을 모여서 사람 써가지고 와서 사람을 다 모여버리고 쫓고서 그냥 강제적으로 모여버려 그냥 건물 부셔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절차가 뭐예요? 잘 몰라. 그래서 가끔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뭐 대응을 못하고 그냥 가해자는 여전히 뭐하고 아주 뻥뻥거리고 사니까 그냥 열받는 데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충분히 뭘 해줘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에 와서 그 내용을 제대로 뭐 하지 못하니까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 가해자 변호사 말만 뭐예요? 들을 수밖에 뭐예요? 없던 그런 현실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단 뭐다? 신축. 그러면 남은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아시죠?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단 경작도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전국의 빈 땅은 전부 다 무단 경작이 많습니다. 걸려도 뭐예요? 내 농작물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따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불법 점유라는 손해배상을 법원에 뭐하라? 청구해서 나한테 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시간 걸려 안 걸려? 그거 뭐 몇십만 원 받으려고 어떻게 소송 제기해? 그러니까 일단 무단 경작 농작물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됩니다. 무단 신축도 건물은 누구 거야? 걸리면 때려부시면 되지 뭐. 근데 뭐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퇴거는 안 됩니다. 뭐는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